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죠. 이게 1980년 5월에 생기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 업무를 돕고 보조한다는 거였죠. 근데 그거 사실상 정부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숙정인이 중화공업 투자 재조정, 졸업 정원제와 과외 금지, 출판 및 인쇄물 제한, 삼청 교육 때까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씨가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신군부의 정권을 창출한 후에 해산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숱한 정치적인 사건은 되도록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좀 짚어주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80년 6월 19일) 새벽 2시 압구정동 한 아파트. 부산 동명목재 상사 강석진 회장의 아들 강정남이 해외 출장 중 부친의 호출을 받고 귀국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강정남 씨죠? 예, 그렇습니다만. 잠시 같이 좀 가시죠. 어딜요? 누구요, 당신은? 야, 잡아. 예. 이거 놔! 뭐야, 너희들!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딥니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날 왜 이리로 끌고 온 거요? 차근, 하나씩, 천천히. 좋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보안사 부산지부요. 여방 사람들은 누구요? 혹시 보면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 임원들 아닙니까? 그렇소. 아버지도 와 계십니다. 뭐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날 부른 것도... 동명목재. 부산의 오래된 향토기업으로 1945년에 강석진 회장이 설립한 부산의 전통적인 향토기업이다. 1968년부터 70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수출 1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세계적인 합판회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동명목재는 1980년 봄부터 불경기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위기를 맞았다. 국보위가 등장한 것도 바로 그 즈음이었다. 자, 시작합시다. 그동안 자금은 어디서 나서 사업을 키워온 겁니까? 사업체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난 내 일에만 충실하게 했습니다. 충실? 지난 봄에 강 회장이 25살짜리 그 캐디 출신 아가씨하고 잠자다가 강도한테 돈 털린 적 있죠? 난 모르는 일입니다. 왜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불경기 속에서 얼마나 돈이 많길래 복면 쓴 강도한테 3,500만 원이나 털리나? 사실이 그렇더라도 아버님 사생활이고 그 문제는 지금의 동명목재의 문제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왜 관련이 없어? 다 빼돌린 돈으로 그 짓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동성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님과 제가 가진 주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부산은행하고 부산투자금융회 주식 가지고 있죠? 예, 그걸로 해결할 겁니다. 주식만 200억 원? 예.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예? 빼돌리고 탈세해서 만든 돈
맞죠? 다시 말해서 부정축제한 돈. 이거 보세요. 그 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버님이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숨긴 재산 내놓으라고 직원들이 농성을 해? 농성하니까 휴업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이야 그동안 빼돌린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겠지만 회사 근로자들이 무슨 죄야? 그건 오해입니다. 직원들이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술 마셨어! 그 얘기는 아까 했잖아! 자, 아버님이 지금까지 받은 훈장만 15개입니다. 소득세 납부 왕입니다. 선생님,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야, 선생님? 내가 이 선생이야? 그렇게 강정남이 수사를 받은 지 3주 뒤, 강정남 앞으로 각서 한 장이 던져졌다. 동명목재와 사주의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재산 포기 위임각서요. 재산을 뺏기더라도 지하 독방에서만 풀려나면 회사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도장을 찍었다. 당시 동명목재 상사와 계열사는 부산 일대 부동산과 공장 건물, 주식 등을 모두 빼앗겼다. 몰수된 부동산의 가치는 1999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6천억 원. 나머지 건물과 주식을 포함할 경우 빼앗긴 전체 재산은 현재 가치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 여기까지가 동명목재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1980년 5월 17일 동아일보. 신민당의 동명목재 사건 조사단은 17일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 김상진 단장은 정부와 수사당국은 강석진 회장과 그 일족의 개인 재산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은닉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라고 촉구했다. 공화당이나 국보위가 아닌 야당인 신민당의 조사 결과가 그랬다. 과연 동명목재는 망할 만한 기업이 망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망하도록 했을까? 어쨌든 피해자인 동명목재 쪽에서는 국보위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2011년 1월 부산지법에서는 동명목재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 회사였던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헌납 형식으로 위장해 강탈했던 사실이 밝혀진 후 처음으로 피해자 측이 일부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 같은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아 기각 사유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국가가 가혹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가혹행위 정도가 법률 행위의 무효가 아닌 취소에 해당한다면서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진실위원회의 진상규명으로 동명목재 전 재산의 헌납은 신군부에 의한 강탈로 결론났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재판부는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알 수가 없죠. 다시 김재익 씨 얘기로 돌아가 보죠. 동명목재 사건 당시에도 김재익은 국보위에서 전두환 장군의 경제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과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선배님, 혹시 재계에서 국보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없습니까? 무슨 얘기? 그 국보위가 부정축제자를 정리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설이 나오긴 하는데 자세히 알 수는 없지. 보안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얘긴 들었어. 보안사가요? 보안사야 어차피 국보위 작은 집이나 마찬가지잖아. 부정축제 기업인들을 추려내고 있는데 몇몇 기업은
이미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와, 좀 이따 점심이나 같이 하고 가지. 오늘 오후에 전두환 장군한테 올릴 보고서가 있어서요. 보고서? 김 박사, 어서 와요. 이거 말씀드렸던 보고서입니다. 우리 경제 과제와 전망이라 어디 좀 봅시다. 이거 요점이 뭐죠? 인플레이션 제거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 경제가 안정되려면 우선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맨 먼저 할 일이 돈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는 어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가 다 깨져서 요절이 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일은 돈을 찍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는 일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 돈이 흔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물가만 오르게 되죠. 그걸 통화 팽창이라고 했던가? 예, 바로 그겁니다. 나도 이제 좀 이해가 돼. 응? 이래봬도 내가 말이지. 고등학교 때하고 육사 때는 공부보다 운동을 잘했지만은 어렸을 때는 내 공부도 곧잘 했었다고. 내가 기본적인 머리는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전 장군님,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물가가 얼마 동안의 기간에 몇 %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느냐, 그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두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품의 질도 크게 향상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야 그렇겠지. 그게 가격 경쟁력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물건 질이 떨어진 경우, 그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야,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만. 역시 나라 경제는 이 동네 전파하고 달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수학 공식보다도 더 복잡한 것 같더라고. 원래 나라 살림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김 박사 만나가지고 이런 좋은 공부를 다 하네. 김 박사, 예. 앞으로 후회될지는 모르지만 또 우리 가는 날까지는 같이 갑시다. 나 좀 잘 가르쳐줘. 응? 알았지? 이 정도면 김재익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냥 권력도 아니고 이제 막 떠오르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 있죠. 최고 실력자의 옆에서 경제 공부를 시키는 것마저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 박사, 오늘도 전 장군 집에 갔었어? 예, 거의 매일 갑니다. 좋아. 당신 말이야, 거기 자주 간다고 해서 쓸데없는 말하고 다니면 안 돼? 포대령님, 쓸데없는 말이라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어른 똑바로 모시란 말이야. 뭐 미국 가서 얼마나 좋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당신만 미국 갔다 왔어? 나도 미국 가서 교육받고 왔어. 왜 이래? 미국 박사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겠어. 뭐 그렇다고 겁먹지 말아요. 같은 국보의 패밀리니까. 그리고 우국 충정에서 내 한마디 한 것뿐이니까. 에? 자, 한잔 듭시다. 전 술을...
술 못하시지. 하긴 백면서생이시니까. 백면서생.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에 어둡고 경험이 없어서 매사 서툰 사람을 말한다. 과연 김재익은 일개 백면서생이었을까?